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강동역 현대코아 그 기록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강동역 현대코아의 그 준공 때부터 이후로 지금까지 쭉 거슬러 올라오는 특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현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역사는 사실랑케 기록하. 그러니까 사실 사실 그대로를 써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는 랑케고, 역사학자 중에. 그리고 그 사료로, 그 기록자의 눈으로 역사는 재편집되고 수정된다라는 카의 EH 카의 역사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거의 강동역 현대코아의 지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들은 것 말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정보의 가치를 어디로 두냐면 역사가 남긴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이라든가 기록, 자료로 의해서 판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제목 아시죠? 밀정이라고 송강호 나오는. 그런데 그 송강호가 밀정 그 친일파 그리고 로 활동하다가 그 광복군에서 독립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당신이 언제까지 그 친일파를 할 거냐. 그리고 당신의 그 정보 또한 역정보로서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뉘앙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왜냐하면은 현대코아 내에서도 각층에 밀정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발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 자기가 서 있는 그 뿌리를 어디로 둬야 되냐면은 정상 건축물의 판매 시설로의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야지 우리가 그 그렇지만 그 역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되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과후이랑 통화를 했대. 지하 1층 분인데 그 지하 1층 분은 제가 자주 통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전화가 한두 번 울리고 한 두세 번인가 울리다 말았거든요. 그러면 그 두세 번 울리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한 번 더 전화를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저는 그분한테 주로 제가 전화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냐?" 물어보니까 방광호가 자기한테 전화를 했대. 그러면서 어 "매수자가 나타났다. 지하 1 층." 그래서 뭐 "어떻게 그 할 거냐?" 물어보니까 뭐 병원을 한답니다. 자, 그래 가지고 뭐 저한테도 뭐 "얼마에 그 가격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지금까지 계속을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하고 한 2-3분 통화를 했고 한 몇 분 통화를 했는데 방광호가 한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시간에 들어야 됩니까? 예? 아니 그래서 아니 마당 빠리고 하는 게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유튜브를 찍고 이 영상에 올리는 것의 의미를 아셔야지. 예? 제가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카더라 통신하고 그러면은 그 방과후기가 그분한테 얘기하는 게 다 근거 있는 얘기들인가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계속 이렇게 올리면서 하는데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그냥 그런 소리를 하면은 전화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엉뚱한 소리를 하네 하면서.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듣고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명도소송 지하 1 층에 명도소송을 주도하는 분하고 그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그러면 뭐 이렇게 다리를 놓는 뭐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랬습니다. 괜히 그런 거 얘기하다가는 어 그분한테 욕 듣는다. 어? 그리고 이런 전화를 그 그놈이 전화했다고 해서 "이런 전화를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일단은 끊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지금 현대카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뭐 "매수자가 나타났다. 얼마에 팔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막 좋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매수자가 돈이 있나? 매수자가 진정한 매수자인가? 돈이 있다면 돈이 없다면 어느 대출 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인가? 어? 그리고 세원기공은 지하 1 층에 세원기공이라고 세원기공과 이항순의 물건이 한 10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임차 영업자의 매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가진 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놈들이 무슨 계약을 했나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여기가 판매 시설로 들어갈 수가 있는 데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건 사전 계약으로서 응? 그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응? 자꾸 누이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병신짓거리를 하면은 예?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체?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자 989145 화의 개시 결정과 2005 하업 이수입의 화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의 개시 결정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현직 판사가 화의 제도를 비판한 것도 좀 다루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세원기공이 마포구 성산동 그 이후에 또 지어진 물건들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이거는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자 그 근저당 말소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법무부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했던 근저당권 말소에 해당하는 판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주식회사 세원기공에게 음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 피고는 누가?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그리고 나서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세원기공의 소재지 부동산이 나옵니다. 마포구 성산동 모 건물 아마도 세원 종합상가 건물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죠. 거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강동구 현대코아의 4층에 2개 지하 1층에 하나 둘 셋 넷 세원기공의 세원기공의 물건들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주가. 그리고 이것을 다 해봤자 얼마가 나오죠? 29억 8,149만
5,616억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시가 표준금액은 한 이 정도 나오고요. 3,28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4층에,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자 419호 일단 말씀드리면 442호입니다. 자 세원기공의 물건 나오죠. 세원기공의 물건 뭐 442호.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지하 1층에는 몇 개가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죠. 세원기공만 따지면 뭐 이향순이니 이런 물건들, 그 세원기공 임원인 이향순의 물건을 일단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세원기공의 물건이 103-1호, 지하 103-1호, 예? 세원기공 나오죠? 103-1호, 103호, 자 103호, 그리고 이향순, 세원기공 다 합쳐서 한 10개가 됩니다. 근데 세원기공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자 146호, 세원기공 146호. 자, 자 142호. 자, 자 그리고 지하 2층에도 하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하남 건물, 하남은 어디로 추정하냐면, 백송 한신아파트, 하남시 신장동 528-5. 자 백송 한신아파트 상가동. 자 이렇게 세원기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몇 개 건물이냐면 하나 둘 셋 넷, 지하층은 4개의 물건이 있고, 지하층은 4개의 물건. 자 지하층은 4개의 물건 보이시죠? 자 세원기공 그리고 지하층,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지하층에. 자, 백손 한신 아파트가 어디냐면 자, 하남 검단산역에서 백송 한신 아파트까지는 약 600m 정도가 됩니다. 600m 정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백송호 한신 아파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백송호 한신 아파트가 이렇게 나오죠. 자, 검단산역에서 멀지 않은 데에 있고요. 자, 그리고 경기도 연천에 또 있습니다. 거기는 경기 연천군 정곡읍 정곡리 330-9, 330-11, 330-13, 330-14 등에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도 이제 세원 아파트라고 있는데, 자, 세원기공 보이시죠? 자, 세원기공입니다. 세원기공. 자, 아까 백송 한신 아파트는 언제입니까? 언제 지어졌죠? 예전에 그 1992년도인가 하남 택지개발지역, 하남시 신장 택지개발지구에 한신공영이 그 수주를 받은, 그 세원기공의 수주를 받아서 그 한신공영이 지은 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건축주는 여기서는 이제 세원기공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원기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자, 이거를 지도에서 찾아보면 전곡역에서 그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전곡역에서. 다세대 주택. 200m 밖에 안 돼요. 186m. 그죠? 그래 놓고
자,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세원 빌라, 세원 빌라. 자, 이렇게 보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여기를 건축물 대장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하남 건단산역에서 얼마 안 떨어졌고 이것도 그 전곡역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아파트랍니다. 자. 자, 아파트 몇 세대? 16세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다세대 주택 나오죠? 다세대 주택은 101호, 뭐 102호, 103호 소유주가 달라지는 거. 자, 자, 그리고 자, 그럼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자,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자, 이렇게 조세 채권만 51억이 넘어간다. 어? 1번 체납건은 강동세무서 소관의 국세체납액, 2번에서 13번은 잠실세무서 소관의 국세체납액이다. 자, 대략 한번 볼까요? 예전 영상들에서도 나와 있는데, 자, 대한민국이 근저당 말소 청구소송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은행은 세원기공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한 이유는 뭐냐? 자, 잠실세무서와 강동세무서는 세원기공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하고 국세체납액은 표 1과 같다. 다음 요 사항과 같다. 자, 그런데 근저당 피담보 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 잡고 이제 대출을 빌리죠. 그러면 빌린 거를 채무, 담보 잡힌 거를 뭐죠? 담보 잡아서 한 거를 이제 저당권이라고 그러죠. 저당 잡힌 그거.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은 뭐야? 제한 물권이죠. 용익 물권. 용익 그 어떤 그 소유주나 임차인이 그 저기 점유를 해서 사용 수익 할 수 있기는 해. 단지 이제 처분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왜? 담보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설령 피담보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채무가 담보 잡힌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 설정일은 99년 11월 13일 이전에 발생된 것이고 등기 사항에 의하면 뭐죠? 등기 사항에 예를 들어 볼까요? 419호를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아, 저희
442요. 자, 3억 6천에 있음에 근저당 설정 되어 있고, 근저당이 이제 근저당 설정된 게 2003년 8월 12일, 응? 1900 등기 원인은 1998년 10월 1일의 판결에 의한 설정 계약. 어떻게 됩니까? 자, 근저당권자 현대산업개발, 채무자 주식회사 세원기구,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이라고 했죠. 국민은행을 한번 보죠. 중소기업이고, 아, 419여야 되겠네. 419. 419를 한번 봅시다. 최종 업데이트 된 거. 자, 여기 나오죠.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음, 한국주택은행이네. 전신이. 한국주택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1999년 11월 13일 설정한 사실이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그럼 이제 근저당권자는 누구?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에서 한국주택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합병 범위인 뭐 국민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의 전신 한국주택은행. 자, 한국주택은행. 그죠? 99년 11월 13일 얼마? 3,95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체납 유무를 조회해 보니까, 자, 그래서 왜 했냐면 피담보 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 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다. 뭐냐면 어 지금 채무가 한국주택은행과 당신의 그 저기 체납자의 근저당의 그 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다. 설령 피담보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9년 11월 13일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10년이 경과한 2009년 11월 14일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피담보 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아울러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왜? 채무가 소멸되면 그 부동산 담보 그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저당을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액이 말소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지, 저당권을 먼저 하고 자 저당권에 의해서 채권에 의해서 담보 잡힌 그 저당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액이 없다면 저당권도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은행에다 돈을 갚으면 그 저당 잡힌 것도
없애달라 하는 것이죠. 자, 그 뜻입니다.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세원기공은 29억 이나 되고 차감하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체납액만 51억 이 넘어가고. 자, 그러면 그 세원기공의 임원이 전화를 하고 뭐 지금까지 연명하고 하면은 거기에 딸린 채권, 채무, 그러면 자, 그런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거를 아시고 이거를 한번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 화의 개시 결정으로 넘어가시죠. 화의 개시 결정. 주식회사 세원기공. 일단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